예, 3위 주제는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의 얼굴로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이요, 대북 성공 관련 제3자 뇌물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겨냥해서 사실상 진술 변경을 강요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면에 화면 보고 보겠습니다. 법정에 가서 지시대로 다 정하겠습니다. 저도 언론에 많이 봤는데 네. 그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짜장면 사준다고 진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김성태의 의중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김성태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 TF의 역할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김성태 회장이 종전 진술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는 정치검찰의 공범이 될 것이고, 반면 진실을 밝힌다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저 발언은 어떤 거예요? 자, 김현철 변호사입니다. 자, 김성태의 의중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성태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 TF의 역할이다. 종전 진술을 유지하면 검찰의 공범이 될 것이고, 진실을 밝힌다면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거의 협박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진술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너는 범죄자일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끔 만들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읽히고요. 그다음에 진실을 말하라. 이 이야기는 결국 뭐겠습니까? 1심 때 있었던 그 진술을 번복하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심 때 뭐라고 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때 이화영 부지사가 자기한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다 보고했다. 그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내가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 회장이 이렇게 쌍방울이 대단한 기업입니까? 쌍방울에서 현금 100억 만드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그걸 어쨌든 그걸 믿고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에다가 돈을 100억을 800만 달러를 보냈다. 이런 진술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진술을 번복하면 피해자로서 훨씬 더 양호한 형을 받거나 아니면 심지어 무죄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가 담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누구랑 똑같냐면요, 이화영 부지사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1심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때 검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했었어요. 그때 경기도 지사한테, 지사님한테 보고도 다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했다가, 그러다 법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법정에서 부부싸움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그러면서 와이프가 이화영 부지사 사모님이 이화영 부지사한테 법정에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까? 변호인도 막 중간에 바뀌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정신 차려가지고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 바뀌면서 그다음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연어가 나오고 소주가 나오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 부지사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확정됐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건 뭐냐면요, 고등법원까지 가가지고 사실심 모든 관계가 일단 법적으로 확정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회장 보고 진술을 번복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그걸 이제 변호사가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과연 김성태 회장은 어떤 그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진욱 대변인,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건 이화영 전 지사의 그 부지사의 재판은 그냥 진행되면 되는 것이고, 관련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중단이 됐고, 어쨌든 5년 동안은 재판이 없는 거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이제 김성태 회장이 본인이 최초에 얘기했던 것을 스스로 입장을 번복한 적이 있어요. 23년 1월 달에 김성태 회장이 방콕에서 압송돼서 들어왔을 때,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을 전혀 모르고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달 23년 2월 달에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고 입장이 바뀝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재명과 전화통화와 방북비용으로 대납했다, 통화했고 방북비용 대납했다, 이렇게 입장을 본인이 180도 바꾼 거예요. 그럼 왜 바뀌었을까? 당시에 본인이 1차적으로 귀국하면서 했던 얘기하고 검찰의 조사를 받고 나서 한 얘기가 달라졌다면, 뭔가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어떤 그 불법적인 행위가 개입됐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이 검찰 지금 이 TF가 밝히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김성태 회장이 이것을 본인이 진술을 갖다가 바꾸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정확하게 진술을 하게끔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김성태 회장이 왜 바꾸었는지 본인의 진술을 왜 바꿨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그 진실을 규명할 때가 되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지 뭐 지금 김성태 예. 회장이 진술을 다시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협박으로 저는 들리지는 않았다. 근데 그런 얘기들은 법정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저렇게 공개석상, 회의석상에서 발언을 하면 또 일부에서는 압력으로 느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대법 관수를 늘리겠다. 또 판사 처벌법을 발의하겠다. 특별 사법재판부를 만들겠다. 사법부에 관련된 또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 좋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혁이지만 또 받아들이는 입장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또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가? 사실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무리하잖아요. 사실 뭐 TF에 이런 이 변호인들을 참여시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었던 재판은 5개였습니다. 근데 다 이제 연기가 됐죠. 임기 이후로. 근데 문제는 임기 이후에 재판이 다시 진행된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5년 안에 원천 무효시켜버리겠다. 이런 의도 아니겠어요? 그래야지만 이 5년 뒤에도 재판을 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 벌써 이화영은 지금 7년 8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공범관계에 있고 지금 일단 김성태 회장도 2년 6개월을 받았고 자 이러니 원천 무효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진실, 즉 좀 전에 김현철 변호사가 했던 진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 상관이 없고 내 김성태가 우리 회사에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했다. 그걸 밝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야지만이 이 재판에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 혐의가 없는 걸로 되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공직선거법은 아예 법 자체를 바꿔버려서 이거를 하게 하고 뭐 대장동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그러면 아예 판사 숫자를 지금 현재 대법관 숫자를 30명 늘려서 그냥 희석화해서 대법원에서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가게 해서 헌법재판소 바꾸게 하는 모든 지금 과정이 이 사법부에 대한 과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사실상 어떤 혐의가 없는 걸로 무효화시키기 위한 저는 그런 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바로 거기 일환이 바로 이 TF가 하고 있는 게 바로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왜? 이 대북 송금 사건이 굉장히 지금 중형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예. 상당히 유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대법원까지 거의 갔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법 자체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다 이제 지금 이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연 오늘 있었던 저 발언이 어떻게 적용될지, 작용하게 될지, 정치적으로 해석될지 참 의견이 많이 갈릴 것 같습니다.